근진이에요 낙엽 보여라 유어 도군이요 능마소유 소하루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는 의미론적으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많은 학자분들이 이 천자문을 여러 측면으로 해설한 것이 많습니다. 가장 그래도 우리 유교적으로 해설이 잘 됐다는 책이 여러분들 책 서점에 가면 있을 겁니다. 성백효 선생이 쓴 천자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옛날에 홍성원이라는 선생님이 2조 때, 영조 때 그 어느 영조의 임금의 어명을 받아서 했는지 몰라도 그 어른은 무인이면서도 어떻게 문과에 대단히, 문학에 대단히 조예가 깊은 분이었어요. 제가 아는 장모님들 중에도 문무를 겸장한 분을 내가 몇 분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사람은 꼭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나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반드시 문무는 겸장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짐승도 보면은 지가 안 죽으려고 하찮은 버러지도 보니까 옆에 적이 오니까 물어 씹으려고 대듭디다. 바로 이런 용맹은 누구든지 다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착하기만 착해가지고 남한테 만날 얻어만 터져서 질질 짜가지고 들어오면 그 부모도 속이 다 터지잖아. 에? 저 새끼를 내가 어쩌놨는가 싶고 그렇지 왜? 그래서 우리는 자라오면서 얼마든지 자기 보호 본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다못해 꼰투라도 좀 배워놔야 돼요. 까본 놈 쳐뿌려야지 어쩌는 기라.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얘기는 저 같은 사람은 뭔가 한참 잘 못된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게 큰 깨달음으로 가는 양반들은 한없는 자비와 무량한 양보는 있어도 절대로 남에게 도전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무한한 자비만 있지 유한한 도전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데는 절대로 그것이 용맹이 필요합니다. 사자와 같은 용맹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귀 중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건진이해라고 하는 저 말은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나무 뿌리를 이래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겁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도 물론 우리 한 마을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서로 얼마나 우애롭게 형제간보다 더 정답게 살아갑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나무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진건이라고 한 건 온갖 풀이, 이게 보면은 겨울이 되면은 마르고 떨어져 가지고 낙엽은 떨어져서 그 뿌리가 땅에 쌓인다 이 소리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세상을 볼까 하고 좀 의심을 했는데, 당장 우리 집만 해도 그렇지요. 낙엽이 쌓여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지금 썩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그 위에 떨어지는 낙엽, 그걸 가지고 마침내 자기 자양분도 하고 영양도 하고 자기 뿌리 겨울에 안 얼어 죽는 그야말로 월동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라는 이런 역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가 이랬을 때는 재물이거든요. 재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어제도 텔레비에 잠깐 보니까 밥을 못 먹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황분이 되고 막 열분이 나는지. 지 돈 때문에 지 애비 어머니를 두드리 패고 말이지 바깥에 내보낸, 이걸 또 부모된 마음에 안쓰러워서 그것도 새끼라고 말이지 그걸 좀 선처해달라고 한다고 우리 관가에서 그걸 내보낸 걸 보고 난 이 관가가 대단히 좀 유감스러웠어요, 솔직히. 예? 법은 다른 건 몰라도 윤리도덕의 기본을 뒀어, 법은. 이거는 개인의 어떤 애정이나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은
만고의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은 뭐냐? 진리의 법은 윤리 도덕에다 기본 뒀습니다. 윤리 도덕에 끝나면은 자기 아버지든 자기 아들이든 거기에는 가차가 없는 겁니다. 예? 이런 호로새끼가 말이요. 지 아버지 어머니 그 돈 안 주고 재산 안 준다고 또들이 패가지고 말이요. 자식이 무서워서 이골저골 산에 운막을 피해 다니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옳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요. 이것은 우리 첫째 법을 엄하게 다스려야 될 우리 국가기관, 특히 우리 관공서에 있는 저런, 예? 그야말로 이게 법을 다루는 형법기관에 있는 양반들한테 나는 호소하고 싶어요. 이거는 개인 사정으로 두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못하고 윤리 도덕에 어긋나고 말이요. 어른 나도 모르고 함부로 나쁘게 하는 놈은 사정없이 이런 것들은 잡아다가 갖다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삼청 교육대 없어진 걸 개인적으로는 후회를 해요. 인간은 윤리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평범한 양심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이런 놈은 어째야 됩니까? 한번 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진건위예라고 하는 저 말씀 속에는 그러한 뜻도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조상의 의리라든가 이 정신은 우리들이 이게 그야말로 자양분이 돼서 길러주고 이걸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산에 있는 숲을들은요. 서로의 상호 보완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이러지만 본게 안에 들어가서도 투쟁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하는 건 있긴 있어요. 이 덩굴나무 못한 거 올라간 덩나무 있죠, 이 덩나무. 이 덩나무 이게 이제 나무에 올라가면 웬만한 나무는 다 죽습니다, 이거. 우리 그 소나무도 보면은 상당히 그 어떤 둥글나무에 걸려가지고 죽는 걸 봤고, 철기라고 하는 철이라는 것도 거기 올라가면 나무를 웬만한 건 죽여버려요. 그건 다시 뭔 얘기냐 이 말입니다. 이 덩굴로 일어 나간다는 덩나무에 대해서 어느 박사가 자기가 연구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 덩나무가 이상하더랍니다. 왜 갈등이라 하는 걸 알았대요. 안에 그 나무를 중턱을 잘라가지고 안에 이걸 전부 쪼개보니까 그 안에 섬유소까지도 덩을 돌리고 있더래요. 그건 뭔 얘기냐? 덩나무 차 이래서 뭐 덩나무 차를 먹던데 그것만은 좀 잡수질 마라. 너무 지금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민족성이 참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난 그래서 덩나무 차 잘 안 먹네. 하도 난 인간이 좀 배타적인 사상이 많아서 그거 먹으면 더 나쁜 놈 될까봐 난 안 먹어요. 오늘 우리 이 이름에 대해서도 여기 우째 보면은 진건위하고는 거리가 멀지 싶으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 이름이 나빠도 먹거나 취하면 안 됩니다. 공자님 같은 양반은 어느 때 먼 데 갔다 오시다가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사막에서 어디 오아시스 없는가 하고 찾다 보니 어디 있다 해서 가니까 땅에서 그야말로 펑펑 용천수, 네? 땅에서 그야말로 맑디 맑은 그 샘물이 펑펑 솟이더랍니다. 그래 그 물이 참 맛깔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공자 같은 점잖은 어른도 공자 같은 그 어른은 몸이 무게가 한 80kg 나갔지만은 1m 95에다가 팔도 길고 아주 거구시고 우리 매로 이런 소인이 아니에요. 대인 소인 가는 것도 그 지적인 그 질량 가지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덩치를 먼저 봐야 돼요. 적어도 남해로 이래 허리 빼빼하고 이래 사람이 오래면 잣따라요. 그래도 좀 묵직해 뜸직하지 이래 홀까봐 이래 녹두 껍데기 매로 이래 생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덕적인 면에는 덕성적인 면에는 하나도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반짝반짝하는 별빛 같은 지식이 좀 있어. 요런 데는 좀 호기심 가져도 돼요. 예. 여러분 다 줄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 또. 그리고 물을 잡수러 이래 갔는데 물을 입에 좀 대려고 대고 마시려고 하는데 엎드려서 그게 뭐 이래 그 방구에다가 누가 글을 썼는데 도청이라고 썼는 기라 도청. 에? 도청이라. 도적도자 도청이라. 아이 공자 같은 점잖은 어른이 이물을 먹으면 천상의 도둑놈이 될 모양인데 내가 이물을 어째 먹겠는가? 내가 차라리 기가를 말라서 내가 가다 죽을지언정 내가 도적의 물을 먹겠는고 하고 그 물을 잡수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또 어디 길을 가시는데 저 동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성모라 이래. 성모. 이글성자 성모. 어머니를 이기는 동네입니다. 야, 이 호로 불쌍놈들이 돼 있나.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를 이긴단 말인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긴단 말인가. 참 동네 이름 하나 더럽구나. 아이 질러가만 오리도 안 되는 걸 빙돌아서 백리를 천리를 돌아가셨대요. 이와 같이 여러분 나무든 풀이든 그게 뭐 이름에 얽혀있는 그러한 서사시적인 그런 명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너무 세세껍질하게 생각하는 소리는 아닌데 이런 것도 머릿속에 좀 담고 다녀야 된다 이 소리라. 그래서 위건 여기 보면은 진건 뿌리 진짜 뿌리 건자 이거 묶을 진짜입니다. 안에 가보면 뿌리들이 서로 묶이고 얽히고 막 이랍니다. 예? 이런 의미는 뭔 소리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는 희한하게 서로 얽히고 설켰지만은 소나무 뿌리는 소나무 뿌리대로 지대로 지가 가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째로 가더라 이 말이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하나 상가하셔야 되는 게 있어. 뭐냐 하면은 잘 참고하셔야 되는 게 있어. 여러분들 웬만하면 앞으로 이제 분장이라는 묘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30년 더 안 가지 싶습니다. 이제는 이 분묘 사상만은 이건 지금쯤은 역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없어질 때도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 묘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정의 여러 가지 불상사가 좀 미신적인 것, 망리로 일어나는 나쁜 병은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내 주변에도 혹 그런 병이 들어서 온 사람 보면은 얼굴에 보면 나타나거든요. 자기 조상의 산소에 말이지 자기 보통 징조까지 걸려요. 징조인 고조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위에 아버지거든. 저 먼데 심어놓은 아가씨나무 뿌리 저놈은 희한하게 뭘 좋아하나 사람 죽은 이 송장을 좋아해요. 또 이 사람의 시체를 좋아하는 게 제주도 밀감 있죠. 그 밀감 종류가 사람 시체를 그리 좋아합니다. 또 이 말 듣고 또 가서 또 겁나서 또 그거 안 잡술라 많이 팔아줘요 좀. 아 이놈이 들어가고 사람의 시체를 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탱탱 감고 이러면은 그 집안에 다는 아닙니다만은 재수없이 걸린 혈과 유전적으로 같은 사람 꺼내 있는 자손들은 당장에 수족을 못 쓰고 허리를 못 쓰고 막 온 사돈 팔종까지 사지 못 쓴 사람 내가 봤어. 응? 이런 때는 할 수 없이 나도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 화장하고 치워라 이래서 괜찮은 집도 있어. 그래서 이런 먼 산소 옆에 이런 나무 뿌리가 가서 얽히고 설켜서 나의 조상의 뿌리를 먹었다 싶은 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즘은 참 쉬워요. 요새 석유도 좋고 경류 있어요. 경류를 아가씨나무 밑 둥치에다 이래 뿌려놓고만 죽어요. 그런데 일반 약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강력한 거는 경류라. 저 뿌리 깊은 데까지 가서 있어요. 만약에 가다가 죽으면 뿌리에서 또 나와요, 아가씨나무는. 그런데 영원히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 같이 살아나가는 우리로서는 항상 뭐를 가지고 우리는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가? 더럽고 추하고 나쁜 어떤 자기 혼자만 살겠다 하는 이런 욕심을 버리는 이런 글귀로 읽으면 제대로 댕기고 낙엽포효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낙엽이 떨어질 때 한번 가만히 보라고. 그냥 안 떨어지고 이래 댕글댕글댕글해서 낙엽이 말이 떨어질 때는 보면은 지대로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지지 왜? 그 얘기라. 예? 하늘에 떨어질 때 왜 댕글댕글 돌면서 따라락 떨어진다 이 소리라. 자, 이런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이걸 가지고 온갖 나무가 서리를 맞으면 잎이 떨어져서 앙상한 잎이 공중에 나부끼고 춤춘다 뭐 이런 얘기로 옛날 어른들은 해석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 글귀를 보고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늙어가지고 이제 갈 때 되면은 이게 낙엽의 비유가 되고 이미 무성했던 낙엽이 져가지고 이제는 인생은 말년의 가을을 맞았단 말이지. 가을을 맞아서 낙엽이 하나 뚝뚝뚝 떨어질 때 되면은 유감없이 그냥 뚝 떨어지면 좋을 낀데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뱅글뱅글 다시 거기서 돌고 휘어지고 이렇게 거기서 마음을 탁 못 놓는데요. 그리고
보여라. 이 그냥 있지 않고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요동을 한다네. 그래서 아마 나도 그렇고 이래 보니까 늙으면은 좀 조용하고 좀 깊은 침묵에 빠질 줄 알고 뭔가 마음은 그야말로 행동 거지는 동중정이든 정중동이 될 줄 알았는데 움직이나 내면은 고요하고 고요한 듯 하나 밖으로는 움직이는 이런 성스러운 인간이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낙엽 보여라. 떨어지는 낙엽같이 어떻게 추하게 인생이 이렇게 늙어가노. 내가 내 꼴을 보고 이렇게 마음으로 슬퍼하는 구절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긴가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지. 갈 때는 유감없이 팍 가고 죽음이 이르렀을 때는 저 염라대왕이 쫓아오시면은 아이고 지가 앞에 갈 긴데 뭘 오십니까 하고 염라대왕 뒤에 따라오셔 하고 앞에 가는 양반. 아이고 병이 가자고 들러왔을 때 그게 보면 재미있어. 말불사자, 응? 우두사자, 소머리 사자,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가자고 이럴 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설화 얘기가 많잖아. 여러분들만은 그러지 말자고. 내 몸에 병이 왔을 때 내가 먼저 가버리면 병이 내 뒤를 따라와요. 또 이 얘기 잘못 속이면 이게 또 낭패가 되네. 낭패나요. 이런 용기를 가지라고. 용기를 가져요. 내가 항상 죽음에 앞서. 내가 항상 병에 앞서란 말이요. 예? 하다못해 똥배짱이라도 배짱을 한번 부리고 말 거다, 이냐 말이야. 오나가나 그래 질질 죽자고 맨날 그래 초조불안 속에 살다 가실 모양이냐, 이 소리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라. 예? 이게 아주 희한한 이게 오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유곤 보면은 독운이라는 말인데, 유곤이라는 이 곤자가 이게 참 희한한, 이게 이 세상에 잘 없는, 이게 이 고기입니다. 고기 종류인데, 오늘 이 얘기에서 여러분들 용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듣는 시간도 됐습니다. 이게 주나라 장주라는 양반이 자기가 어느 글에다 쓴 글이라고 이럽니다. 그 양반이 저 북해에 가면은, 북해 시커먼 바다에 가면은, 북해 시커먼 바다 이런 북해 흑해 이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실제로 북쪽에 가면은 바닷물이 시커먼 줄 알아도 물 안만 들이도 하얘요. 남쪽에 가면은 저 남쪽은 남색이 납니다. 분명히. 그 남색이 나지만은 물을 들이도 물감에는 하얀 종에다 물을 들이도 남색이 안 되고, 동해는 파랗습니다만은 청색이 들리지 아니하고, 황해는 누렇지만은 누런물이 안 들리거든. 여기서 색깔로는 뭐냐? 바로 빛의 각도다. 여러분들의 의식이 어디다가 각을 뒀느냐? 남해로 항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떤 대각을 이룬 양반들의 의식에다 난 맞추면은 나의 의식은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가득하지만 시들껍질한 어디 돈이나 뭐네나 이념이나 신념이나 계명이나 이런데 초점을 맞추면은 온갖 잡색인데 옷도 보면은 울긋불긋 또 하다 못해서 이 나무 쪽 이쪽 저쪽 붙여가지고 어느 게 지천인지 여기 입은 옷도 보면은 내가 막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참말로 요지경이잖아. 우리 백이민족 하는 그 이름 한번 봐. 왜 백이냐? 백이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백이간음 종교적으로 백이간음이 백자는 저 서쪽을 백이라 해요. 서쪽에 있는 양반 이 소리고. 희다고 하는 건 왜? 이 동물들이 못 보는 색이 두 가지를 못 봐요. 검고 흰 걸 못 봐요. 옛날에 호랑이가 사람 막 잡아갈 때 흰 옷 입고만 가면은 사자고 호랑이 무슨 심정들이 그 사람 보질 못해서 해치질 못해서. 우리 옛날 고대인들은 이런 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연지라 그래요. 이런 자연의 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 보호도 했고 삶의 여러 가지 역사에 있던 모든 삶의 이 철학을 갖다 이 세상에 심어놨는데 이러한 삶의 어떤 지혜라고 하는 이것을 이 세상에 제대로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없는데 언제 어느 때 가면 내가 이 세상의 민속학이라고 하는 전통 윤리학에 대해서 전통 이런 어떤 통속적인 이런 무속학에 대해서 언젠가는 내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조속하면 내가 한번 웃기고 아이고
유어곤독이라 이 곤이라는 고기는 저 북해서 안 돼요. 그런데 알아놔야 되는 거는 실제로 바닷물은 그거는 왜 푸르고 누르냐 하면 이거는 빛의 각도라 이러면 돼요. 누가 아들이 묻거든 그래. 왜 바닷물이 푸르고 누르고 항해는 금고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은 그건 빛의 각도니라 이러면 되고 저 하늘도 그래요. 빛의 여섯번이 우리 파랗지 저 성천권 위에 올라가면은 검어요. 검을 현자가 돼. 현이란 거는 검을은 검은죽죽한 밤 색깔이 있지 왜? 검은 것도 말고. 그런데 이 곤이라는 저 고기가 희한한 고기인데 이거는 항상 지온차 논다네. 지온차 둘이도 안 논대요. 항상 지온차 독을 한대요. 아마 호리비 알만 이 양반은 가보거나 그러지 싶어. 그런데 이것이 1000년 동안 그게 만약에 바닷물에 있으면 그게 용이 된다네. 그게 이제 용이 된대요. 용 아지 여러분들? 용 봤지? 용 봤어? 본게 막 이런 거 있지 왜? 절에 가면 있지 왜?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저 용이 희한한 게 뭐냐 하면은, 바닷물에서 1000년을 경과하게 되면은, 요게 동그란 여의주가 2개 생긴대요. 이게 음양이라. 음양이 2개 생겨. 음양 2개만 생기면은 저게 뭐가 되는가 하면, 아직은 공중으로 나르질 못한대요. 바닷물에서 그냥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단 풍운조화는 막 일으킨대요. 파도를 치게 하고 그야말로 막 흑풍을 불게 하고 그야말로 가다가 막 태풍 맞아서 그냥 바다에 큰 배들이 막 그냥 침몰하는 거 봐지. 이런 힘은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또 1000년을 경과하게 되면 곧 3000년인데 3000년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의주 이런 게 둥그런 게 한계가 생긴다는 기라. 이것이 이제 중성이라. 이 중성은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은 여의주 한계를 물었지. 2개 문 거 못 봤지?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도 인생 경륜이 3000년이나 더 수행이 깊었다는 걸 이해하시라 이 소리라. 3000년이 경과돼야만 이 여의주가 한계가 생겨.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그때부터 공중을 나르는데 그때 번개에 번쩍번쩍 치고 우레를 치고 비를 내리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한다 이게. 그러면 실제 저런 모양이 저렇게 생긴 그 구리 같은 파충류가 저래느냐? 그건 착각하지 마라. 우주의 조화라. 우주의 조화의 상을 저렇게 형성해 놓은 거야.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용이 한 개의 여유를 가지고 저렇게 조화를 부린다는 이 얘기인데 실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조화는 뭐냐? 우리의 조화는 뭐냐?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시기, 우리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식심이 저짝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저짝에 우리가 절에서 스님들 말하는 자리가 있어요. 아랑가 말고 그 밑에 수다운 사단가 하는 게 있어. 수다운 사담 안함 하는 게 있어. 그런 이식의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막 그 오신통이 막 일어나요. 그런 엄청난 신통 조화를 부리는 저 용이인데 그런데 이 용이 실제로 여러분들이나 나한테는 뭘로 되어 있는가를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머릿속을 뒤다 보면은 용궁으로 되어 있다는 말. 이 안에 머릿속은 내가 구불구불 앉은 모습이 용하고 한 개도 안 달라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저런 파충류로서 저렇게 용을 상징을 해놨느냐 이랬을 때 여러분이나 나는 이 성천권 안에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유전자는 버러지로 돼 있어. 그 버러지가 또 저 용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도 저 용으로 돼 있어요. 정충이라고 하는 버러지가 저래요. 올챙이 그거 비슷해요. 이런 것을 총간장했다 이 소리라.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이 수행을 해서 들어갈 때 어떤 차원에 가면 저런 용과 같은 경지에 들어가느냐. 명상에 깊이 들어가서 마음이 이게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의 똘똘 뭉쳐서 맑고 깨끗한 이거 계행을 잘 지키고 첫째 계행이 청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이걸 정화를 지키면은 스님들 머릿속에서 여의주가 나오는 것, 저 사리가 나오는 게 바로 여의주라. 그 사리주는 뭐냐면 호르몬이 안에서 붙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밑으로 사정하는 사람은 안 돼요. 꿈에 몽경이 있어도 안 돼요.
혹시 어디서 어떤 양반이 우리 어머니가 죽은 사리가 많이 나오더라. 이건 골사리라 해요. 그건 진짜 사리가 아니라 진짜 사리는 유리면에 투명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번개가 어째처고 번개 우레소리는 어떻게 나는 걸 아는 시간이 됐다 이 소리를. 이 우주에는 수소와 탄소가 있는데 수소와 탄소는 상극이라 우주의 수소와 탄소가 탁 부딪히면은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되는데 아니 번개불은 못 봤는데 소리가 그만 막 찢어지게 자자자자 막 허공이 박살나는 소리 들었지. 이때는 수소하고 저 탄소가 부딪혀서만 그래요. 또 이게 물을 수소하고 탁 부딪히기를 여기에 이 토성이면 질소인데 질소하고 이거 수소하고 탁 부딪히면은 아무 소리는 안 나는데 불은 번쩍번쩍 나는 거 봤지? 그래 안 그래? 불이 뭐 허라 막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데 우레 소리는 안 나잖아. 만약에 여기에 이게 저 목이 뭐냐면 산소인데 산소하고 막 이 불하고 냈다 깔아 붙어버리면은 천지가 그만 환하게 불꽃으로 돼버려. 이게 뭐냐면 벼락이라. 벼락마저 활짝 당기 그래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우레 소리가 없어. 날려가도 없어 그러면 홀짝 돼버릴게. 자, 여기서 알아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으면 이게 뭐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탄소가 많이 생겨요. 탄소하고 예를 들어서 탄소는 이게 불인데 이게 사랑이라는 그 눈물은 이게 눈물 질질 자는 물은 이게 둘이 팍 부딪히면은 뭐가 되는 걸 알아야 돼. 풍지박산이 돼버려. 이럴 때는 여러분들 번개 번쩍번쩍하고 우레 소리 나거든. 남을 미워했거나 놈을 되게 사랑해가지고 좋아서 못 사는 이런 병이 있거든. 제발 저 물가로 가면은 탕 때리려다가 물로 쑥 들어가버려. 물을 더 좋아해요. 번개가 용을 물이락하고 용은 비락하고 용을 수락해요. 흑수락해요. 용을 흑수락하고 용을 비를 내린다는 말은 물에만 가면은 전기 이것도 꼼짝을 못해요. 물로 다 들어가요. 사람보다도 물을 좋아해요. 이 참고로 이해하십시오. 특히 여름에 저 촌에 언더막에 천둥 번개 칠 때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요게 땅에서 얼마쯤 떨어지게 되면은 요게 땅에 여러분들 벼락 낙뢰 이랬을 때 밑에 피내침 묻는 거 봤지? 피내침 묻는 원리인데 밑에서 기층이 있어가지고 우리 땅에서 올라오는 자기하고 공간층하고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층이 되면 그게 흔히 확 타 죽어요. 잠깐 벼락 맞아요. 그러건 저러건 간에 마음을 곱게 쓰고 착한 사람은 벼락 맞을 이유가 없어. 벼락이 하늘로 올라가지. 그건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러면 어쩌면 되느냐. 첫째,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야말로 따뜻한 가슴.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 하면은 품어 안는 거 말고 그저 주고 싶어서 못 사는 이거. 항상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만날 남을 위해서 쏟고 사는 거.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자기 이익은 못 보고 수입 없이 그야말로 이 빈손으로 갈 수 있는 양반들은 절대로 이런 용이나 뭐나 도와주면 도와주지 절대로 해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옛날에 장주라는 양반이 주나라의 그 북쪽에 있는 고기 얘기를 이렇게 했어. 공이 어떻고 이제 이 양반이 나중에 오래되면 학이 돼서 공중에 나른다 이랬는데 학이 아니고 용이라. 그래 이게 돼가지고 나르면 할개를 한번 치면 만리를 나른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학이라고 하는 거는 번개 한번 번쩍 치면 천만리를 우르르 한다는 게라. 그러니까 번개 소리 천둥 소리는 얼마나 멀리 가든가. 이런 걸 옛날 어른들은 고시로 이렇게 읊었다 하는 걸 아는 시간하고 특히 번개가 소리 있고 소리 없고 불만 있는 그 이칠 이런 게 알아두시고 첫째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이 남을 너무 미워하고 너무 탐욕을 가지면은 반드시 벼락 맞는다는 거. 요번에 소방서 내가 그 교육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사실인가 아닌가?
반드시 소방관을 오래 하면은 여러 가지 불가사의를 봐요. 그 중에 불가사의가 뭐냐면은 집이, 요 집이 타면 요게 있는 집이 타야 돼. 앞집이 타야 되는데 이걸 안 타고 저게 밑집 건너서 그 집에 불이 붙는 걸 봤다 이기라. 탐욕을 많이 가지면은 지연차다 끌어 못 이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집구석에 탄소가 꽉 차가지고 벼락같이 탄솔 땡기가 끌고 와요. 막으면 깨서, 네? 깨서 중에 인간이 만든 이런 물질 깨서가 무슨 게 아니고 인간의 이 마음의 텔레파시의 깨서는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아시라 이 소리라. 이래서 제발 모두 욕심 좀 버리시고 참 청빈하게 산다 이래서 거지처럼 살아 말씀은 아닙니다. 참 제발 내 것 해가지고 그거 뭐 호적 처분 만들어 놓고 아이고 결혼했다 해서 요건 내 끼라고 나무 동네도 일사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하고 그거 이 땅덩어리 오래 호적 처분 짓거 해놓고 이걸 짓거라고 아이고 생을 두고 끽끽하다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어째까 왜요? 물으면 이거 내거 서민에 온통 빌딩 열나무게 된 게 막 이거 내거 하는 거매요. 바바이만 생각해 보시라 이기라. 까만만 없는데 천학기 짓거면 요래 까만만 없는데 죽기 말 죽을 때까지 기다려. 이래만 있고 이래만 없는데 아이고 어리석으로 그 다음에 여봐 능마 여기 보면은 희한하니 이거 뭐 옛날로 이런 얘기들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재미로 들어놔요. 여기 보면은 능마 이 강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이 글귀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아까 방금 얘기한 공이 변해서 용되는 얘기라. 어째서 그게 가능하겠나 이 얘기는 옛날에 그 촌에 가면 이미기란 말도 들었잖아. 이미기가 있나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모두 많이 가셔주잖아요. 우리 촌에 가면은 그것도 보면 이미기가 있다 해서 내 참 능각하고 미칠 일이 되다 본 일도 있는데 이미기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이미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그 습한데 음습한데 빛이 잘 안 드는 이런 물가나 큰 용소 있는데 이런 데는 아수락하는 가루락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그런 무섭은 귀신류들이 많아요. 그게 벌벌 끓어요. 그래서 그런데 뭣도 모르고 이래 가서 소피 본다고 이래 함부로 오줌을 누구나 함부로 어디 가서 숨어서 대변을 보거나 익하다가 그런 보면은 그 협혈귀라는 귀신도 많아요. 거기는 사람의 전기를 먹고 사는 그런 귀신도 있어요. 산이나 어디 갔다 온 후로 사람이 이상하게 병명도 없이 비실비실 굴고 먹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산이나 덜이나 어디 갔다가 놀러 갔다 와서 저게 금강산이나 어느 산이든 함부로 갔다 와가지고 놀다가 온 후로는 이상하게 몸이 띵띵 붓기도 하고 뭔가 어실어실 춥고 메가리가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이 뭔가 핏기도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 기혈, 피하고 기운도 없고 피도 없는 이런 사람. 병원에 가도 병명이 잘 안 나온 사람. 이런 사람 오늘 내 얘기를 듣고 경명주사가 있어요. 약방에 가면. 그거를 아침마다 요렇게 맑은 정화수에다가 조그마한 숟가락총으로 한 숟가락 타가지고 그걸 마시면은 한 일주일만 마시면은 괜찮아요. 그건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이 우주 이 공간에는 그러한 이상한 괴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음습한데 이런 데 가서 오줌 누지 말고 또 재수없이 어디 가서 쉬한 자리가 하필이면 그 밑에 몇 년 묵은 10년, 20년, 30년, 100년 묵은 이런 지뢰가 있는 데 가서 뿌리면 이놈이 밑에서 뜨끈뜨끈하게 뜨거우니까 악을 불쩍 써 뿌리면 도끼가 확 올라가가지고 그걸로 쑥 떠가가지고 팅팅 부여. 이거는 밤썰만 먹으면 괜찮아요. 밤. 산이나 덜이나 갖다 두면 띵띵 붓거든. 밤쌀만 잡수라고 밤 있잖아. 그랬는데 이거 한 수 가르쳐 줄게. 생활의 지혜로 잘 써먹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탐독완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요 글자를 써가면서 말씀드리는 시간 해봐야 되겠네. 번칙은 적어놓고 하는 거하고 자꾸 써가면서 하라 걔가 해본 게 비기는 마찬가지네. 그래도 써놓고 하는 게 수월한데 이제 내 식으로 해야지. 그놈의 자석 식인들 하는 게 안 되겠네 이제 본 게.
예? 절길 탐자라, 탐독. 책 읽기를, 글 읽기를 아주 좋아한다. 예? 탐독. 완시.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글을 읽으면은, 그 글을 읽으면은 마치 도서관과 같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 소리라. 그 사람은 글을 읽으면은 책보따리가 돼버리고, 금방. 책 한 권을 읽어도 그 사람은 그 지혜가, 그 아는 지식이 책보따리만 하고 책 상자만 하다. 요새 말하면 도서관만 하다, 이 소리라. 얼마 전에 자꾸 하신 그 나치지 선생님 같은 분은 진짜 한 양반은 그 양반 도서관도 그런 도서관이 없지. 10만 권 이상이면은 지금 여기 저 부산시 시립 도서관에 가도 한 10만 권 뭐 별로 안 넘을 끼다. 그리고 그 양반 본 책은 우리 말이 적은 게 아니라 이런 기라. 전문서적 이런 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한나라 때 말입니다. 그 상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 이름이 왕충이라. 왕충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글은 좋아했으나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어디 가서 이제 책방에 가서 잠깐 책을 이제 도서관에 가서 지금 말하는 도서관이라 그 책을 이래 본대요. 보면은 책만 딱 들으면 잔답니다. 잔대요. 그럼 이 양반은 책만 딱 들면 이렇게 자지만은 이 양반은 머릿속에 그 글 지식이 하나의 큰 책창고만한 쯤 들어가 있더라. 이인데 여기에 있는 이 글귀만은 제가 아니면 해석이 잘 안 되겠다 싶어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16살부터 이 책을, 이 책장 니기고 안 봤어요. 이래 니기고 안 봅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은 분명히 공부한다고 책은 이래 딱 듭니다. 들면은 그냥 눈은 감아버려. 네? 눈을 감아. 눈을 그 잤는데 밤새도록 책을 다 봤다고. 이거는 이 세상 사람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나름대로 많은 양반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책을 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고백한 건데 아닙니다. 팔만대장경 그만큼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전 밑페이지 링긴 버가 없습니다. 스님들한테 가서 경을 공부를 한 일도 없으려니와 책을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서고에 경전이고 뭐고 석이 꽉 차있지.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았다고. 여기 왕충이란 양반이 역사적으로 이런 분이 있었다 하는 이걸 빌어서 내가 이 세상의 책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이 얘기를 말씀드릴 기회가 됐더라 이 소리라.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지. 세상의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데 잠만 잤지 무슨 그 책을 어째 보나. 희한해요. 딱 이 몸만 잠만 들면은 뭐가 흔한 게 그만 뭐 이 세상 말고 막 딴 어떤 뭐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가지고 있잖아.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아니 내가 많이 봤어. 책 밑을 두고 다 읽은 놈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말씨름을 해보면은 나는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읽은 놈은 얘기를 못해요. 아이고 그때 그 뭐라 하더라. 아이고 20몇 페이지 뭐가 있는데 이래더라고. 만날 페이지 찾다 날 다 세뿌려. 아니 남의 일이 아무튼 지가 말하면 말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왕충이란 양반은 탐독완시라 그야말로 글이 좋아서 읽었습니다만은 책을 읽었지만 실제로 눈을 감고 읽었기 때문에 책은 한 권밖에 안 봤는데 그 속에 든 지식은 하나의 책 창고만 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남다른 게 한 개 있다면 이게 있어요. 책이나 글이나 뭘 이래 보면 숨을 안 쉬요. 일부러 안 쉬려고 하다가 그 직사를 하지 말고 어딘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뭔가 어디 이거 싹 주지를 하면은 우리의 여러분 내면의 저 각성은요 숨을 안 쉬요. 숨이 필요한 거는 이 생체의 어떤 조직계에 의해서 육체가 이게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영혼은 숨 안 쉽니다. 그거는 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째 가만히 책이 뭐 보려고 딱 마음만 딱 먹으면은 그만 앞에 거 이 앞에 전경이 하나도 없어. 책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둘 다 없어졌는데 밤새도록 이 책을 보고 흔하게 나의 영혼은 그걸 책을 볼 수 있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랬을 때 방법론이 있다고 나는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방법은 없어요. 딱 있다면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나 나는 항상 주시하는 연습을 해. 주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해가 나면 부해 나는 마음을 좀 봐. 그 좋은 놈이 있으면은 난 지금 자네 보면 좋아 죽겠거든. 첫날부터 내 새끼 했잖아. 좋아 죽겠는데 그 감성으로 좋다 하면은 뺏어오든지 왜든지 뭐 들고 놔야 되겠는데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안에서 보고 즐길 뿐이지 그 물건을 좋아하거나 탐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라. 그런데 그건 논리적인 얘기고 보는 잘 보라는 연습을 하라 이 소리라. 보는 잘 보라. 그 다음에 보는 잘 본다는 건 뭐냐면 부해가 나면 부해 나는 마음을 보시라 이래. 집에 가서 오늘 당장 써먹어봐. 에? 오늘 어디 갔다 와서 그 영감에 한 잔 먹고 와서 헛소리 삑삑해도 한 개도 안 미워요. 왜냐하면 미운 놈하고 상관도 없고 안에 지 마음 일어나는 마음을 봤지 그 놈하고는 상관없거든. 벌써 이분법이 되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호흡 얘기를 했는데 나만 호흡에 이런 게 아니고 고향에 가면 상주거 가면요 경천대라가 있습니다. 경천대. 그 가면 경천대라고 낙동강 그 강 옆에다 그 기암 절벽 위에 옛날 선비들이 점잘 크게 멋지게 지놓은 게 있는데 그게 상주거 짝인 한 사람 알긴데 지금도 잘 돼 있을 거야 아마 그게. 그 경천대 그게 그 글자 보면은 경천대라고 참 글자 잘 썼거든. 거기 7살 먹은 애가 쓴 기라. 지금 저게 5세 하면 5살 먹은 애가 5세 하면 썼다 이러지. 실제로 정밀복음이라고 쓴 그 글씨도 5세 거라. 5살 먹은 애가 쓴 기라. 지금 여러분들 오대산에 있잖아. 오대산에 가면은 정밀복음 있지 중대. 그 글자가 5살 먹은 사람이 썼어. 어린애가 썼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숨을 안 쉬어. 그러면 나는 이 얘기가 내 개인적인 줄 알았더니 경천대 그 글 쓴 5살 먹은 아가 썼다 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그 전설에 상주에 전해오는 전설 향토사학자한테 들은 일이 있어요. 그 군수가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는 색실 데리고 그 사벌면에 그 신동이 하나 있는데 글을 잘 쓴다 해가지고 그래 그럼 글 얼마나 잘 쓰나 하고는 자기 시신을 데리고 그러면 이제 애끼는 말지 하나의 그 기녀를 하나 데리고 갔는데 7살 먹은 게 밑에 옛날에 우리 밑에 이거 뭐 한 4살 먹으면 밑에 이거 안 입었다고 꽃이 다 내놓고 댕겼거든. 그래 글을 쓰러 가니까 군수 앞에서 이래 주필물 갖다 놓고 이래 글을 이래 쓰는데 이놈이 꺼부려가지고 글을 이래 쓰는데 뒤에서 누가 앉았는가 하면 군수가 들고 온 거기 하루개가 앉아있었거든. 니노나 찾는 그 하루개가. 여기 기집애가 안 맞다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될 텐데, 이놈은 무식해놓은 게 글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 게, 뭐 잘 써나가고 글을 봤어야 될 텐데. 이놈이 구부리고 이런 게 밑에 불알이 톡 떨어졌네. 불알이 톡 쳐졌네. 그 불알이 뭔게 바짝 올라갔다가 톡 내렸다가, 바짝 올라갔다가 톡 내렸다 이러거든. 얼마나 웃으니 킥킥킥 웃었는 기라. 경천대 이러다가 대자 쓰다가 밑에 조금 점을 찍어놨어. 탁 났어. 후세 사람이 만들었어 그거는. 다 못 썼다고. 에이씨 늘어본 년 하고 뻘떡이 일어나고 갑부리 가고 경천대 하다 밑에 대자 요래 대자 집대자 있지 집대자 이 청와대 이것도 나는 지금 저거 바꾸라 하는 게 저긴데 자꾸 아직도 안 바꿔요. 이 집대자가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글자가 길한 싹 밀지라 관이라 관 밑에 들어가다 이 소리라. 이거 좀 바꿔야 돼. 청와대는 청와관으로 바꿔요. 관자는 뭐냐면 백악관을 밥도 거기서 잡수시고 빚을도 그게 한다. 빚을 하는 양은 관리 무슨 관공서도 한다 이래서 관자 이랬어요. 거기서 밥도 먹고 이러면 저렇게 써야 돼요. 대략하면 안 돼요. 저거는 대는 잠깐 거기 머물다 놀다 가는 자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와대 역사는 저렇게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건 함부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첫째 저 대자는 뭐냐 하면은 사방에 문이 없어야 돼요. 에? 어디 문이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가 아시나 모르겠다. 여러분들 부연 낙한 같은 데 가봤지? 나한테 가보면은 이런 데 기암 절벽 이래 해놓고 문이 있어 문 없지? 사방 문이 없는 데를 대략해요. 경천대 청와대가 뭡니까? 청와관이라 하든지 백악관이라 하든지 하면 되지. 청은 동망을 말하니까 청와 대략해도 괜찮습니다.
청은 동방을 말해요. 우린 동방에 사니까 청와대라 해도 괜찮은데 청계집 대량은 하지 말고 관이라 하시라 이 말씀이라. 잘 됐다 그래. 길한 집에 이러다. 잘 됐습니다. 저기 무슨 길한 집인데. 이밀 우리 학자님들, 특히 우리 역사사학자들이나 우리 글을 저보다 많이 공부하신 많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학자님들, 사학자님들, 그리고 문학의 박사님들은 우리나라 저 나라의 그래서 이 나라의 일국의 제왕이 계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옛날 임금 궁궐과 같은 저 이름을 아직도 니나노 찾는 저런 대자로 아직도 내둔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슬픈 일이요. 우리 민족의 참 그야말로 이거는 눈물 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청와대라고 하는 대를 관자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